경성대학교 보충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은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한번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로 다루었던 주제들은 이제 각 그 보조 부문, 그래서 이제 지원 부문이 생산 부문에 갖다가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이제 그 지원 부문에서 발생했던 원가들을 생산 부문에다가 배부해 주는 거. 거기에서 배부해 주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직접 배분법, 배분법,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배워봤죠. 그럼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 입시타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잘 알아야지만 나중에 2학기 때 관리액에 들어가서 다시 또 쓸모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풀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거, 이것도 뭐 크게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 거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세무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에 대한 2번 문제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배분법은 이제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가 달라져도 배부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계 배분법은 이제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재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지원부였던가, 뭐 하여튼 그 시설 관리부였던가, 하여튼 이제 그거 시설부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재부와 시설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 그 시설부에서 자재부로 주는 건 10%, 그 자재에서 시설로 주는 건 5%니까 요걸 먼저 배부해가지고 그렇게 그 원가 배부를 해봤죠. 근데 이제 여기 배부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배부 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린 표현. 자, 두 번째 같은 문제는 이제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합니다. 자, 상호 배분법은 모든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분법은 지금 이제 그 한 번 배부한 원가를 갖다가 다시 배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계산이 쉬워집니다. 지적 배분법은 전부 다 무시하고 전부 다 고려하는 거는 상호 배분법이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 배분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주택관리사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게 되는 직접 배분법은 두 개 문제밖에 없네. 그럼 직접 배분법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은 두 개의 보조 부문, 그 다음에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에 대해서 원가를 배부해 줄 거예요. 각 부문 원가와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 자, 우리가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 부문 상호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해. 자, 그러면 이제 P1에 배부된 보조 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만 원이다. 자, S1에 집계된 부문 원가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P1에 대해서 지금 S1과 S2가 각각 배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S2에서 발생했던 게 14만 원. 그러면 S2에서는 이제 P1과 P2에 대해서 총 70,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은 70이잖아. 그럼 70분의 40%만큼 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방금 여기 플러스 했던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번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제 두 번째 S1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요거로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X라고 두면 X에서 P1과 P2로 각각 배부해 주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총 60 중에 20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12만 원이다. 그럼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미지수가 한 개 있을 때. 따라서 이제 x는 12만 원인가?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방금 이제 내가 문제를 풀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직접 배분법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직접 배분법 하면은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하고 빨리 풀 수 있는데, 문제 우리가 푸는 시험들은 빨리 풀고 간단한 것들은 문제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 배분법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단순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 배분법이라든지 상호 배분법이 문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번 문제, 여기 세무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부문별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조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산에 대해서 화물선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구하랍니다.
자, 제조간접비에 대한 부문비는 각각 여기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원가를 배부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발생했던 수선부, 동력부, 생산관리부로 해가지고 총 세 가지의 보조 부문이 있는데 이 보조 부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여기 제조 부문으로 원가를 배부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이제 배부 기준을 갖다가 단계 배부법을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후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미주소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까다로웠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보조 부문이 3개고 단계니까, 단계 배분법이니까 이제 각각 배부하는 기준이 많은 것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관리부부터 동력부, 수선부 순으로 각각 그 원가를 배부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제조간접비 배부를 위해서 공정별 작업시간 집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할 때 여기 이제 여기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배부를 해주게 되는데 총 2000시간분의 화물선에 배부될 게 800시간,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는 400시간, 1000시간분의 400시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첫 번째, 보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단계 배분법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공장, 2공장, 수선부, 동력부, 생산관리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각각 40, 40, 15, 5 순으로 각각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생산관리부에서 발생했던 200만 원을 각각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40, 40, 15, 5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었지. 40, 40, 15, 5. 그만큼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여기 생산관리부부터 없애, 그 다음에 동력부 없애, 수선부 없애.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그 공장 생산 부분에 대해서 1공장에다가는 600만 원, 2공장에다가는 500만 원 각각 이제 원가를 배부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이제 그 1공장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가 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제 화물선은 2000시간분의 800시간, 즉 여기 시간을 기준으로 그 원가를 배부해주게 되니까 화물선에 배부될 금액은 24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공장에서 발생했던 그 원가는 500만 원으로 배부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화물선에다가 다시 배부를 해주려고 보니까 시간이 1000시간분의 400시간이라서 200만 원만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화물선에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는 44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럼 답은 1번이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어렵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단계 분법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면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요즘 트렌드에는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 배분법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건데,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갑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생산 부문의 원가로 갖다가 각각 배부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생산 부문의 보조 부문에 나는 정보는 다음과 같고, 각각 발생한 원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비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이 C와 D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에 대해서 이제 여기 C도 D한테 그 원가를 배부하고 있고 C도 이제 똑같이 D한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 둘 다 이제 서로 배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계 배분법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생산 부문의 부문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요걸 갖다가 지금 단계 배부법으로 원가 배부 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변경이 A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문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배부하게 되면은 생산 부문 A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총 9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900만 분의 500만 원 해가지고 부문 직접 원가가 A에 배부된 금액은 대략 이제 9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그럼 요거는 기준이 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생산 부문 A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가 총 900만 원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 부문의 부문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300만 원이라는 거는 3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이 더해진 이 900만 원 보조 부문에 발생했던 총 원가 900만 원을 갖다가 생산 부문의 부문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500 플러스 400이니까 900분의 500이야.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900만 원이라는 거는 보조 부문 총
300 플러스 600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곱해지는 안분 계산할 때 900만 원은 이제 생산 부분에서 발생했던 500 플러스 400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500만 원만큼 배부해주겠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배운 바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친 바가 없거든. 근데 이제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바대로 단계 배분법을 한번 써보겠다. 자, 단계 배분법을 써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보조 부분 C부터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면은 이제 이 C가 D한테 제공하는 그 비율, 그 다음에 D가 C한테 제공하는 비율을 각각 비교해봐가지고 그 비율이 큰 걸 먼저 배분을 해준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요 내용이 없다면 말이야. 여기는 우선 배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C부터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없으면 요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큰 것만 먼저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C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를 주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부점 원가가 C와 D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있습니다. C부터 없앨 거예요. C 300만 원을 없애는데 D와 A와 B한테 각각 배부해 주는데, 여기서는 D는 10%, A는 40%, 그 다음에 B는 50%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배부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가 여기 이제 원래 발생했던 600만 원 원가에다가 C한테 받은 30만 원, 그래서 이제 총 630만 원을 없애주게 될 건데, 자, 그때는 이제 여기 그 D 입장에서는 요걸 30대, 그 다음에 이제 60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30%, 60%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총 90분의 그럼 요거는 정확히 90% 분의 이제 30%, 요거는 90% 분의 60% 해가지고 210만원, 420만원. 그러면 이제 A와 B에 각각 배부될 그 원가는 830만원이랑 970만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은 원가 회계 그런 그 방법들이 없었는데, 그거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해가지고 50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단계 배분법을 쓰게 되니까 830만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하게 되면은 330만원이 이제 생산 부분 A에다가 배부된 금액이 배부 원가가 8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 부분 A의 배부될 금액은 33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배부적 원가가 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와 이제 500만 원을 비교해 보면은 170만 원이 감소됐다라고 이제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나도 헷갈렸어. 왜냐면 뭐가 헷갈렸냐면 지금 배부 원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부된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330이랑 그 다음에 이제 500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거를 만약에 830이랑 비교할 거면은 이제 500이랑 500 더한 1000이랑 830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뭔 말하는지 여러분들 표정을 모르겠으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지? 안다고 믿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170만 원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계 배분법에 대한 조금 이제 최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이거 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은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아까보다 더 간편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호 배분법이 중요합니다. 자, 상호 배분법은 이제 요거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음 학기에 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말이야.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아니면 회계 관련 자격증 같은 거를 보게 될 건데, 특히 세무사 회계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상호배분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세무사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18년도 세무사 문제가 이거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3개의 제조 부문과 2개의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 부문이 발생했던 이 원가를 갖다가 생산 부문에, 특히 이제 제조 부문에다가 배부해주게 될 건데, 자, 요걸 갖다가 상호 배부법에 의해서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대요. 그럼 이제 2개의 보조 부문으로부터 제조 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 자, 그러면 요 S1이랑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지금 이제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으로 확인됐으니까 배분하기 이전에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지게 된 원가를
계산해봐라. 이거는 문제를 한번 꼬아냈어. 어떻게 꼬아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부 전, 그 다음에 배부 후 나눴을 때 배부 후 금액을 알고 있는 거야. 원래라면 배부 전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배부 후를 계산해봐라 라고 나올 건데 여기서는 문제를 꼬아내기 위해서 배부 후를 먼저 제시하고 배부 전에 대한 원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식을 갖다가 2차 방정식을 칠 건데 이 문제는 상호 배분법을 풀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방정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냐? 그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금액을 각각 정리를 해보자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그 보조 부분을 S,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부분을 P라고 얘기한다면 S1이라고, 그 다음에 S2라고 얘기하는 거는 X, Y라고 미지수 두 개로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1은 지금 이제 배부전에 대해서 그 발생했던 제공 부분, 보조 부분 S1에 대해서 지금 요 원가가 배부 후에 15만원, 12만원, 12만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총 여기 S1에서 배부될 금액. 그래서 이제 요 배부될 금액에서 0.4, 0.2, 0.2,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에 대해서 0.2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S2를 갖다가 각각 여기 0.3, 0.3, 그 다음에 0.3, 0.1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문제에 나와 있던 그 퍼센테이지 비율대로 그대로 다 적고 정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을 갖다가 S1, S2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0.4S, 그 다음에 0.3S2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15만원, 요거 두 개 더하면 12만원. 그럼 요것도 똑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1은 15만원, 그 다음에 S2는 30만원이라는 걸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풀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S1에 짓게 된 원가를 X, 그 다음에 S2에 짓게 된 원가를 Y, 아까 얘기했던 그 미지수로 두게 되면 말이야. 자, 그러면 S1은 X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0.1X 요거를 더한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부전에 대해서 요거 X는 요거와 요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X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S1도 알고 있고 S2도 알고 있잖아. S1은 15만원, S2는 지금 이제 30만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각각 넣어주면은 이제 X가 12만원, 요게 이제 12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S2는 지금 이제 27만원이 나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웠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호배분법을 조금 더 꼬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연립 방정식을 잘 설계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번 쳐놓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낼 수도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이한 거 한번 같이 문제 풀어봐요. 그러면 이제 평이한 거는 우리 이제 덜 최근에 생문사 17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7번 문제는 이제 상호 배분법에 대한 문제인데, 자, 제주식계산 세모는 가공 부문, 보조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보조 부분에서 가공 부분으로 발생한 원가를 각각 배부해 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수선은 30만원, 동력은 20만원이랍니다. 자, 가공 부분의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 그 다음에 조립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각각 이제 제품 A와 B에 배부됩니다. 수선 같은 경우에는 도색 횟수, 그 다음에 조립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도색 횟수, 조립 시간. 그러면 이제 요거는 A와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 시간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총원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좋은 게 종합 문제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보조 부분에서 가공 부분으로 원가를 배부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가공 부분에서 나왔던 그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23만원, 27만원을 갖다가 각각 요거를 이제 도색 횟수와 조립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그 금액을 안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제품 B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조 부문의 총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상호 배분법을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선 부분 총원가를 갖다가 M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수성 부분에 여기 그거 갖다가 전부 다 M이라고 두고 요거를 P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수성 부분 총원가는 이제 동력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이제 여기 P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총 이게 200, 100, 200이니까 요거 비율로 하면은 0.4, 0.2, 0.4가 되는 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거 더하면은 100, 120 맞나?
120, 150. 그럼 150분의 75니까 0.5. 지금 이제 이거 150분의 45, 150분의 30이니까. 자, 그러면 150이면은 요거 3, 50. 그러면은 이제 5분의 1이니까 0.2. 그러면 이거 0.3인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방금 여기 적인 소수점은 뭐냐면 각각 이 보조 부분과 가공 부분에 발생했던 수선 여기 시간, 동력 그 소모된 킬로와트.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각각 비율로 배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M은 지금 이제 0.4P 더한 거랑 같습니다. P는 지금 이제 M으로부터 0.5만큼 배부받은 금액 더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M과 P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M과 P를 갖다가 각각 여기에다가 47만 5천원, 47만 7,500원 이라는 걸 지워 놓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 금액을 갖다가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색과 조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각각 금액을 배부해 주게 되면은 도색에다가는 23만원, 조립에다가는 27만원. 자, 그러면 도색 횟수가 총 여기서는 23회만큼 들었는데 제품비에 배부되는 게 13.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립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했던 23만원, 27만원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은 B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22만원.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접 배부법, 이중 배부율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 근데 이제 요거는 가능하다면 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아까 상호 배부법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자, 이중 배부율법을 하게 되면 상호 배부법보다 조금 더 쉬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단계 배분법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어차피 단계 배분법도 없어질 그런 이제 우리가 원가 추정 방법인데 요거를 조금 더 개선시킨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세무사 문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필로 X. 그러니까 쳐줘야지. 그러니까 연필로 X. 이것도 연필로 X. 라고 이거는 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주관식 문제 21번에다가 별표.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문제들 있잖아. 문제 하나 딱 줘놓고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각각 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첨단금속에 대해서 구매부가 있고 시사관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보조 부문을 얘기하는 거고 요 앞에 거는 생산 부문을 얘기하겠지. 그럼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요렇게 배부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지원이고 생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배부법을 하게 되면 자, 직접 배부법은 이제 구매부와 시설관리부에 주는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도 고려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절삭부, 조립부 각각 배부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발생했던 총 이제 그 발생원가 6억을 갖다가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절삭부에 배부될 거는 15, 그 다음에 조립부에 그 각각 9 해가지고 이렇게 3.75, 2.25를 지금 6억을 이렇게 배부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구매부한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배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절삭부와 조립부에 배부되는 원가를 합계를 하게 되면은 절삭 3.75, 2.22를 더하게 되면은 5.97. 그 다음에 조립 같은 경우에는 2.25 더하기 2.78 하게 되면은 5.03 해가지고 각각 이제 총 6억, 5억, 11억을 갖다가 배부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을 해야 되는데 자, 단계 배부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부 원가를 시사관리부보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요걸 먼저 배부하고 난 다음에 시사관리부는 지원끼리 하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시사관리부, 절삭부, 조립부 해가지고 각각 원가를 배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부를 갖다가 6억,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총 30분의 6 해가지고 1.2억을 배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설관리부와 절삭부, 그 다음에 이제 조립부라고 이제 각각 배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절삭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5억이랑 그 다음에 이제 1.2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200 해서 총 45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76이 나옵니다. 조립부도 마찬가지. 조립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받은 금액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돼서 절삭부와 조립부로 각각 더하면 우리가 단계 배부법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로 할 때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이게 잘 감이 안 온다면 말이야. 옆에다가 이게 적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식이 시설관리부 65 곱하기 30분의 6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저 30분의 6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36을 갖다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6억을 갖다가 여기 나눠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설관리부는 요걸 받았으니까 총 이제 여기 50에서 그지? 여기 50에서 여기 배부받은 여기 원가를 갖다가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여기 1.2억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시설관리부 구매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절삭부 5.5억에서 1.2억 받은 거. 그러면 절삭부가 1.2억을 받았네. 자, 그 다음에 조립부가 지금 이제 5억에서 6.2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총 6.2억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200, 25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배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00, 250으로 나누어서 한분 계산해가지고 요 금액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까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단계 배분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배분법이겠지. 자, 구매 후에 상호 배분 원가를 A, 그 다음에 시사관리 원가를 B. 자, 그러면 구매가 A, B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연립방지식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6.33이 나와. 그러면 이제 A는 6.63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각각 배부해주게 되면 절삭부는 요렇게, 조립부는 요렇게 해가지고 콕 이제 원가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강을 들었으니까 뭐 거의 다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다 듣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켜놓고 딴짓하는 거 아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별표치 문제들 있잖아. 특히 이제 우리 앞에서 풀었던 요 별표 2개 쳤던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 날 그날 내가 학기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되니까 5월 12일 지나면 7일, 19일, 5월 19일 날 금요일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18번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여기 그것도 전번 과제처럼 A4 용지에다가 뭐 문제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강은 인강일 뿐이고 실강보다 못하잖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실강이 제일 좋아. 그러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드니까 자꾸 끊어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로 과제한 거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10장을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인강을 마치게 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학회 참석으로 인해 가지고 휴강을 하게 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강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인강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월 5일에 대한 휴강은 그 보강 5월 5일자 휴강에 대한 보강 일정은 우리 그 경성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때 이제 그날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 좀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강 이거 조금 길고 어려운데 좀 참고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인강을 올리는 이 계정은 수익 계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안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